뉴윈드. 어우, 신바람. 예, 신바람. 좀 목소리가 좀 비리비리하다 요새. 많이 게을러졌어. 한번 계속 두고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신바람 박 선생의 이제는 프로다. 이제 여러분들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우리 아마추어 지식은 기본. 이것도 우리 다 수료했죠. 그렇죠? 완벽하게 익혔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프로 수업을 받는 겁니다. 이제는 프로다. 자, 1단원입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물질의 세 가지 상태와 용액. 제목은 되게 길어졌어요.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2009 교육과정에 있던 다양한 물질, 그것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단지 몇 가지 빠졌는데 사실 선생님 욕심에서는 물론 이건 내 욕심인데 그때 이야기하겠지만 빠진 부분도 살짝 언급은 할 생각이에요. 그래도 우리 프로인데 좀 알고 가는 게 낫지 않겠어? 그쵸? 그래서 첫 번째 배울 거는 여러분들 기체입니다. 기체. 그래서 첫 번째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소개할 단어는 바로 가스. 네, 기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프로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이제부터 프로 단계인데 여러분이 들을 때 그럼 뭐야 이제? 이야, 이게 진정한 케미스트리맨이 되는 거야? 맞아요. 진정한 케미스트리맨이 될 겁니다. 그럼 내용이 어렵냐? 내용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이 수업을 들으시다 보면 말이죠. 이거 할만한데? 이거 별로 안 어려운데?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왜? 내가 가르치니까. 그건 내가 잘나서 그런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절대 자만하지 마. 니네가 잘나서 잘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잘 가르치니까 그런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겸손해야 돼, 사람이. 그래서 항상 선생님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뭐야 이거? 한참 얘기하는데 벌써 시작하고 그래.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일단 외우면 편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화학 2에 대해서 분명히 내용을 공부합니다. 내용을 공부하시고 이제 여러분이 익히실 텐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을 하시면은 문제 풀 때 개념을 하나하나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걸리거든. 우린 또 시간과의 싸움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공식부터 알려드릴 겁니다. 선생님의 교육 방식은 사실 내용을 착 알려주고 자연스럽게 공식을 익히게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 타임이 부족한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공식부터 일단 알려드릴 건데요. 문제 푸실 때 여러분들 당연히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겠지만 이 공식부터 바로바로 접근하시면 문제 푸는 시간이 바로 단축되긴 할 거예요. 근데 아마 설명 들으면 자연스럽게 공식이 익혀지긴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공식은 뭐냐면요. 바로 몰수입니다. 몰수. 우리가 많이 들었던 거네. 그렇죠? 몰수라는 게 뭡니까? 바로 분자량 분의 질량을 우리가 몰수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면 분자량 M분의 질량 W. 그게 우리 몰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즉, 몰수 N은 분자량 M분의 W구나.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쌤이 자꾸 말이 길어져서 미안한데요. 쌤 칠판 필기를 원래 잘 안 해요. 지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거. 이 칠판이 그래. 그런데 일단 적을 수 있는 건 적고 말로 하는 건 말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필기 잘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PV는 갑자기 뜬금없이 PV야? 선생님, PV는 그거 이상기체 방정식인 거 알겠는데 우리 아직 그거 안 배웠잖아요. 이제 배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라 그랬어? 일단 공식부터 나가자고. 그래서 머리에 빡! 하고 되새깁시다. 알겠죠? PV는 nRT입니다. PV는 nRT. 여러분이 기체 파트를 배우시면서 무조건 알아야 되는 공식이 바로 PV는 nRT입니다. 이 공식이 가장 중요해요. 물론 공식이요. 여러 개 나올 겁니다. 여러 개 나올 건데 전부 다 대부분 이 공식에서 파생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시고 PV는 nRT 바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때요. 우리가 몰수를 구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껌이죠. 자, 요거를 종합해서 가는데 일단 이 부분에서 보면요. n이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n이라는 건 RT분의 PV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어떠한 기체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몰수가 얼마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RT분의 PV 대입하면 바로 뜬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분자량입니다. 분자량 M. 분자량이라는 거 뭡니까? 분자들의 상대적 질량을 나타내는 거예요. 분자들의 상대적 질량. 그래서 H2 같은 경우는요. 분자량 2를 나타내죠. 그리고 O2 같은 경우는요. O2는 32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공식 배웠으니까 이제 우리가 분자량 구하는 공식도 만들 수 있겠다.
그쵸? 자, N은 RT분의 PV예요. 그 얘기는 N분의 W는 RT분의 PV겠네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뭡니까? M이죠. M. 그러면 M을 집어넣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M은 RT분의 W. 이런. 예, 야, 이런 거 바로바로 얘기해줘야지. 선생님 원래 계산 못하잖아. 그지? 자, 그래서 M이라는 건, 야, 이거 봐라. 이 수건 봐라. 이거. 응? 네, 이렇게 내가 수업한다, 내가. 자, M이라는 건, PV분의 WRT. 요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그렇죠? M이라는 건 PV분의 WRT. 아, 나 잘했어. 아주 자연스럽게 잘했어. 나 이거 분수 나오면 일단 난 떨리거든. 근데 이제 잡소리 그만하고. 자,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지금 몰수를 PV는 NRT를 통해서 구하는 것과 그리고 분자량을 구하는 거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다음은 뭘 볼까요? 부피입니다. 기체의 부피는요. 기체의 부피는 그 기체가 들어있는 용기의 부피와 동일하다.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만약에요. 2리터짜리 용기에 기체가 들어있습니다. 온도를 100켈빈 올렸어요. 300켈빈 올렸어요. 273켈빈 올렸어요. 자, 부피는요. 부피는 2리터인 거예요. 용기가 2리터라고 그랬잖아요. 이 안에 압력이 바뀌겠죠. 그렇죠? 분명히 얘네 운동량은 바뀔 겁니다. 하지만 부피 자체는 2리터로 고정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오케이. 그럼 용기 부피가 무조건 기체 부피야.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은데 이 경우는 좀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용기가요. 변하는 용기라면 어떡합니까? 즉 풍선 용기예요. 아, 이 골치 아파지네. 풍선 용기일 때는 팽창하겠죠. 이때는 용기의 부피가 기체의 부피인 건 맞지만 변하는 부피죠. 그렇죠? 이런 건 여러분들 문제나 제시된 상황에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막 이렇게 부피가 변하는 건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오지만 어쨌든 여러분이요. 이렇게 변하지 않는 용기에 있구나.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정확하게 골라내셔야지 안심을 하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체 부피는 그 기체가 들어있는 용기의 부피와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밀도입니다. 밀도라는 거 우리 중학교 때 이미 배웠던 거네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그럼 뭐예요? V분의 W죠. V분의 W. 이거 뭔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아까요, 우리요,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PV는 NRT. 그쵸? 한번 써볼까요? PV는 NRT가 있어. 자, 이 공식에서 N이라는 걸 좀 바꿀 수 있죠. 뭐로 바꿀 수 있죠? N분의 W로 바꿀 수 있겠네요. 그럼 N분의 W로 한번 바꿔볼까? PV는 N분의 WRT. 이렇게 바뀌었네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V분의 W죠. 그러면 우리 요거 밑으로 내리면 좀 좋겠다. 그치? 이 V를 밑으로 내리고 나머지 얘네들을 전부 다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V분의 W 나오겠네요. 그럼 해볼까요? 자, V분의 W는 나 이거 또 막힌다. 예. RT분의 PM이죠. RT분의 PM. 그렇다면 밀도를 구하는 식이라는 건 RT분의 PM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별을 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평균 속력입니다, 여러분들. 평균 속력이라는 거 빨리 가는 거야. 얘들아, 빨리 가는 거. 가벼울수록 빨리 가, 무거울수록 빨리 가. 물론 무거운 애들 중에 달리기 잘하는 애들 있어. 걔들은 그만큼 힘이 더 많이 드는 거야. 그치? 분자량이 작을수록 그리고 온도가 높을수록 평균 속력은 빨라지는 겁니다. 알겠죠? 평균 속력 값이 커지는 거. 너무 당연하죠? 예.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6번째. 평균 거리입니다. 평균 거리가 단위 부피당 분자수가 어떨 때 가까울까요? 예, 공간이 있는데 많이 들어갈수록 더 빽빽하게 차지하겠죠? 예, 맞습니다. 분자수가 많을수록 가까울 거예요. 그렇죠? 분자수가 많을수록. 자, 이제 압력입니다. 압력이라는 건 뭐야? 벽면을 때리는 힘이죠. 그렇죠? 벽면을 때리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압력에 대한 공식을 얘기할 때는 A분의 F라고 합니다. 즉 단면적당, 단위 면적당 힘의 크기를 우리가 압력이라고 해요. 근데 기체에서는 조금 바뀌어야 돼요. 기체에서는. 왜냐면 기체라는 분자를 우리가 계산할 때 단위 면적당 힘? 이게 엄청 어렵거든. 왜냐면 기체 분자의 크기가 원체 작다 보니까 단위 면적을 재기도 어렵고요. 이 기체가 때리는 힘을 재는 것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들 아마 계산할 때 조금 바꿔서 계산할 텐데요. 그거는 선생님이 좀 더 뒤에 차근차근 설명할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 지금은요. 우리가 공식만 볼 거죠? 자, 좋습니다. 이 P라는 거, 압력은요. 운동량에 비례합니다. 운동량. 자, 칠판을 조금 지어볼게요. 이 압력이라는 건 일단 운동량에 비례를 할 테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부딪히는 것보다는 같은 운동량을 가진 애들이 여러 번 부딪힐수록 압력이 커지겠죠. 그래서 압력이라는 건 운동량과 충돌 횟수에 비례합니다.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 굳이 적어주지 않아도 여러분이 필기할 수 있죠. 압력 P는 비례한다. 누구의? 운동량과 충돌 횟수에 비례한다. 아, 선생님 아주 열정이 뛰어나니까 여기 그냥 칠판에 적히는 애들도 아주 열정스럽게 적혔어. 그래서 안 지워져. 아주 그냥 바빠 죽겠네 그냥. 그지? 이 시간만 지금 잡아먹고 말이야. 미안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압력이라는 거는 운동량과 충돌 횟수에 비례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충돌 횟수라는 건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충돌 횟수라는 거. 야, 쉽죠. 압력이라는 건 결국 적네요. 운동량 그리고 충돌 횟수에 비례한대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건 충돌 횟수네요. 그러면 충돌 횟수는 충돌 횟수 N은 무엇에 비례하는 거예요? 충돌 횟수 N은 운동량분의 압력에 비례하겠죠. 자, 선생님 이게 끝이에요? 근데 우리 공식 좀 해야지. 그치?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충돌 횟수 N은요. 무엇에 비례하는 거냐? 자, 어려운 거 나옵니다. 루트 MT분의 P에 비례하는 겁니다. 루트 MT가 바로 운동량 값이 되겠죠. 왜 루트 MT가 운동량인지는 선생님이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루트 MT분의 P에 비례한다. 루트 MT가 운동량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온도입니다. 켈빈 온도 뭐예요? 섭씨 온도에 273을 더한 값이 바로 켈빈 온도죠. 우리는 과학이니까 켈빈 온도를 사용할 겁니다. 이거는 기본이죠? 자, 이제 평균 운동 에너지인데요. 이 부분에서 조금 생소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KT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2분의 3 K라는 값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때 K는 볼츠만 상수예요. 우리 운동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 온도랑 비례하는 건 알죠? 비례예요. 에너지라는 건 결국 무엇입니까? 에너지라는 건 온도와 비례예요. 근데 우리 이거 공식 만들고 싶거든. 공식 만들고 싶어서 만들어 보니까 E는 해놓고 T를 넣는데 여기에 상수가 붙어야 되죠? 상수. 거기에 2분의 3 K 값이 들어간 겁니다. 이때 K는 볼츠만 상수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수치를 알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들 2분의 3 K가 상수구나. 이렇게만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공식이 나오는 과정이 너무너무 궁금하죠? 우리 막 지적 수준이 막 올라가고 싶은데 물리학 2에 나와요. 물리학 1에 나오나? 하여튼 여러분들 물리학에 나옵니다. 그래서요. 그 부분 보시면 되고 화학에서는 이 공식을 유도하는 것까지는 다루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 궁금하면 나중에 찾아와. 내가 A4 용지 한 장에 빽빽하게 적어줄게. 자, 어쨌든 여러분들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무엇에 비례한다? 온도에 비례한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10가지의 공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10가지의 공식을 했는데요. 이 10가지 공식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고서는 접근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제 그 공식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선생님이 설명을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본 수업 첫 번째 기체의 성질입니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건요. 바로 부피입니다. 부피. 부피라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자, 부피라는 건 아까 뭐라 그랬죠? 용기의 부피. 기체가 담겨있는 용기의 부피가 부피다. 아주 좋아요. 근데 조금만 더 들어봅시다. 기체가 움직이는 공간을 우리가 기체의 부피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용기 같은 경우는 이 용기의 부피 안에서만 기체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즉 정확히 얘기하면 기체가 움직이는 공간, 그게 바로 기체의 부피가 되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면 아까 용기가요 고정돼 있지 않고 풍선 같은 거라고 보자. 부피가 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기체를 많이 때려 박을수록 부피가 어떻게 될까? 커지겠죠. 그러면 V는 일단 비례하네요. 무엇에 비례합니까? 몰수에 비례할 거예요. V는. 그렇죠? V는 몰수에 비례할 거고요. 그다음 여러분들
온도를 좀 대표줬어. 대표주면 어떻게 될까? 팽창하는 거 누구나 알고 있죠? 아, 그러면 V라는 건 또 비례하네요. V라는 건 바로 온도에 비례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풍선을 쬐어. 이렇게 쪼면 어떻게 될까? 풍선을 쪼면 풍선의 크기가 줄어들 겁니다. 맞죠? 그러면 압력이 커질수록 부피는 작아지는 거네요. 야, 이제까진 비례였는데 이제는 또 새로운 공식이 나왔어요. 뭡니까? V는 비례합니다. P분의 1에 비례합니다. 자, 요거를 한번 종합해 볼까요? 그럼 V라는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V는 비례한다. 어떻게? P분의 NT에 비례한다는 거죠. P분의 NT에. 예, 이렇게 비례해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하는 거 좋아해요? 공식 만드는 거 좋아한다 그랬어요. 공식 만드는 거. 그러면 이제 이거를 는으로 바꿉시다. 그럼 V는 P분의 NT인데 상수가 하나 있어야겠죠. 그 상수를 우리가 R이라고 하자 이거죠. R. 그러면 이제 공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딱 떠오르는 공식 있죠? 바로 PV는 nRT 값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자, 부피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PV는 nRT. 요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알겠죠? 아마 많은 친구들이 기체 파트를 공부할 때 PV는 nRT에 대해서 이미 거의 숙제하고 있을 거예요. 숙제하고 있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수업에서도 다시 한번 입으로 좀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예. 요거 좀 수건으로 이렇게 물기 닦으니까 조금 초라해 보이지. 근데 이게 가장 효과적인 것 같아. 그래서 쓰는 거야. 쌤은 또 이게 효율적인 합리적인 사람이잖아. 알잖아. 그래서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때 PV는 nRT가 나왔고요. 이때 n이라는 건요. 입자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몰수. 그리고 R이라는 게 기체 상수. 그래서 0.082 나오고 물리학에서는 또 다른 수치가 나와요. 단위가 달라서. 참고로 아세요. 결국엔 같은 값이라는 거. 그다음에 온도는 절대 온도를 사용한다는 거. 우리는 섭씨 온도가 아니고 절대 온도를 사용한다. 자, 이게 바로 이상기체 방정식이고요. 이상기체는 위 방정식을 딴다. 근데 이상기체는 위 방정식을 따라. 이상기체가 뭔데? 가장 이상적인 기체죠. 그렇죠. 우리가 일반화시키는 기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화시키는 기체야? 그럼 실제 기체와는 다르다는 거네? 맞아요. 실제 기체는 이 공식을 100%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계산을 하려면 뭔가의 좀 일반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상기체라는 개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실제 기체와 이상기체가 어떻게 다른지도 선생님이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지금 얘기한 대로 실제 기체와 이상기체는 분명히 다릅니다. 다르고요.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들어맞기 위해서는 가정 설정이 필요한 거예요. 약간 어거지일 수 있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뭔가 계산을 해서 수치를 얻어서 실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일반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빗나가지만 크게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요인들에 대해서 끼워 맞췄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어떤 과정이냐? 그게 바로 기체 분자 운동론이라는 겁니다. 기체 분자 운동론. 그래서 잠시 기체 분자 운동론이라는 게 뭔지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체 분자 운동론. 뭔가 이름 좀 멋있어. 옛날에 여러분들 우리 그 분자의 구조할 때 막 VS, EPR로 막 이런 막 얘기하고 그러잖아. 이 멋있어. 기체 분자 운동론 하면 뭔가 좀 뿌듯해. 근데 별건 아닙니다. 자, 기체 분자 운동론입니다. 지금 얘기한 거. 첫 번째, 기체 분자는요. 끊임없이 운동을 할 건데요. 불규칙한 직선 운동을 할 겁니다. 직선 운동이에요. 불규칙한 직선 운동이에요. 이상하다. 운동이 직선 운동이면 똑바로 가는 건데 또 불규칙한 건 뭐야? 즉, 내가 이쪽으로 가는데요. 이렇게 간다기보단 땅 이런 식으로 불규칙한 직선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기체가 반드시 운동을 해야 될까? 자, 기체가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움직이는 공간 자체가 필요가 없어지죠. 부피가 0이 돼버립니다. 부피가 0이 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반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체는요, 불규칙한 직선 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안 하면 부피는 0이 되니까. 그리고 기체는요, 완전 탄성 충돌체입니다. 완전 탄성 충돌체. 그게 무슨 말일까? 부딪혔어요. 에너지를 손실해요, 안 해요? 에너지 손실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운동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체는요, 완전 탄성 충돌체고요. 이에 따라서 운동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얘기입니다. 운동 에너지가. 그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충돌 후에 만약에 에너지 손실이 있으면요, 운동이 점점 어떻게 돼요? 운동이 점점 하락하겠죠? 점점 감소될 거예요. 그렇죠? 하살표 아래쪽으로 해서 여러분이 필기하시면 아마 좀 편하게 필기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선생님, 에너지 손실이 있어요. 그게 실제라면 그거를 고려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자,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기체가 계속 운동해요. 운동하면서 에너지 손실이 계속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될까? 운동이 점점 손실되죠. 그렇죠? 그러면 부피는 점점 줄어들겠네요. 즉 내가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이 순간에도 부피는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계산해야겠네요. 그렇죠? 아, 얘 뭐야? 다시 측정해서 다시 계산해요? 계속 줄어드네? 예, 일반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때 뭐 에너지 손실이 막 진짜 급작스럽게 부피가 이렇게 줄어들 만큼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력이나 반발력이 없다. 예, 당연합니다. 인력과 반발력을 고려하면 이제 골치 아파요. 우리는요, 기체의 크기나 그런 걸 전부 다 무시할 거거든요. 근데요, 인력이나 반발력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끌어당기는 힘이 다 다르겠죠. 그것까지 다 고려해야 돼요. 근데 기체 분자가 한두 개냐고. 아, 야, 생각만 해도 머리 아파. 그렇지? 자, 어쨌든 인력이나 반발력이 없는 겁니다. 인력이나 반발력이 있으면 직선 운동이 안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반화를 시키는데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너무너무 어렵다고. 자, 기체 분자 자체의 부피. 기체 분자 자체의 부피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기체 분자 자체의 부피는 없다. 0으로 놓는 겁니다. 0으로. 기체 부피가 이만해요. 근데 기체 분자 너무 작죠. 그치? 기체 분자가 어떤 놈은 크고 어떤 놈은 작아요. 그럼 둘 사이에서는 상대적으로 야, 내가 훨씬 커 이렇게 우길 수 있는데 이 공간에서 보면은 도찐개찐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제거하고 무시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요, 운동 에너지라는 건 아까 얘기했었죠? 무엇에 비례한다? 운동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한다. 자, 온도라고 쓰지 마시고요. T라고 씁시다. 대문자 T. 온도에 비례한다. 이런 가정 설정으로 실제 기체도 이상 기체처럼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분자 간의 평균 거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분자 간의 평균 거리입니다. 일단 영향을 주는 요인을 한번 볼까요? 부피, 입자수. 예, 이게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요인 두 가지죠. 분자수가 일정해요. 근데 부피가 커요. 그럼 분자수의 개수는 일정한데 부피가 커졌어요. 얘네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될까? 그치, 멀어지겠죠? 멀어질 겁니다. 입자간 거리가 그 다음에요, 입자수 있어요. 입자수. 부피가 일정해요. 근데 입자수가 막 증가해. 그러면은 입자 간의 거리는 어떻게 될까? 입자 간의 거리는 이번엔 감소하겠죠. 다운. 그쵸? 이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요, 이제 또 식으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평균 거리라는 건 결국 무엇에 비례하는 겁니까? 평균 거리. 우리가 L로 놓을까요? 평균 거리 L은 부피에 비례하는 거죠. 평균 거리 L은 부피에 비례하고요. 그리고 평균 거리 L은 또 무엇에 비례합니까? 입자수에 반비례하네요. 그쵸? 입자수가 많을수록 가까워진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평균 거리 L은 종합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L은 M분의 부피에 비례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PV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PV라는 거는 NRT라고 그랬죠? NRT. 그쵸? PV는 NRT. 그럼 PV는 NRT를 이용해 보자고. PV는 NRT에서 우리가 여기 나왔던 거 N분의 V를 맞춰보자는 거죠. N분의 V. N분의 V를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N분의 V는 어떻게 되는 거죠? P분의 이렇게 다리를 지으면 기가 막혀. P분의 RT가 되겠네요. P분의 RT. 즉 분자 간의 거리는 P분의 RT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또 공식 하나 생겼네. 그죠? 즉 R과 P가 일정해요. R과 P가 일정하다면 T값이 증가할수록 분자 간의 거리는 증가한다는 식이 되네요. 그죠? 입자간 거리는 증가할 것이다. 자, 이제 네 번째, 온도의 의미와 기준입니다. 온도의 의미와 기준.
자, 온도의 의미와 기준에서 봤을 때 온도의 의미. 우리가 흔히 온도라는 거는 뭘까요? 에너지를 수치로 나타내는 겁니다. 에너지를 수치로. 그쵸? 에너지의 정도를 숫자로 표현한 거야. 자, 그럼 봅시다. 온도가 높다는 건 분자 운동이 어떻다는 거예요? 네, 활발하다는 거죠. 분자 운동이 막 미친 듯이 활발해. 왜? 아, 뜨거워 죽겠거든. 에너지가 넘치거든. 그러면 만약에 온도가 낮다는 것은 분자 운동이 소심하다는 얘기지. 추워 죽겠는데 뭘 이렇게 자꾸 움직이고 그래. 예, 이겁니다. 결국 온도에 따라서 분자 운동이 바뀌고요. 그 얘기는 온도는 활발한 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활발한 정도. 활발한 정도? 운동하는 정도? 운동하는 에너지? 아하, 운동 에너지네요. 결국 온도라는 건 운동 에너지를 나타내는 척도가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운동 에너지도 우리 촌스럽게 뭐 한글이 촌스럽다는 건 아니야. 또 이게 막 이렇게 또 치고 들어오면 안 된다. 운동 에너지 이렇게 쓰지 말고 EK, 키네틱 에너지 딱 이렇게 좀 유식하게 적자고 알겠죠? 물론 한글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도 우리 EK라고 적읍시다. 자, 그러면 온도라는 건 운동 에너지와 비례해요. 근데 우리 운동 에너지 뭐로 배웠어요? 우리 운동 에너지. 자, T라는 것은 운동 에너지와 비례하는데 이 운동 에너지는 우리가 배웠을 때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나오죠. 아, 친숙해. 아주 기분 좋아졌어. 그지? 자, 이때요. T는 운동 에너지와 비례하는데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우린 배웠습니다. 맞죠? 자, 공식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어 아까? 실험적으로 얻은 상수, 볼츠만 상수, K 집어넣어서. 그렇죠. 결국 이 K를 우린 이렇게도 만들겠다는 거죠. 2분의 3 KT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2분의 1 mv 제곱과 2분의 3 KT는 서로 어떤 관계? 같은 관계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거 중요한 거예요. 2분의 1 mv 제곱은 결국 2분의 3 KT와 같은 관계라는 거예요. 같은 관계. 요거를 기억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즉 2분의 3 KT는 운동 에너지가 같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다. 즉 온도가 같으면 운동 에너지는 어떨까요? 운동 에너지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기체 종류 관계 없어요. 알겠죠? 온도가 같으면 운동 에너지는 같은 겁니다. 여기 아까 2분의 3 KT라는 공식에서요. 지금 분자량이나 그런 거 있어요? 하나도 없죠? 예, 온도가 같으면 운동 에너지는 같은 겁니다. 알겠죠? 기억하세요. 자, 이때 개별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아닌 평균 분자의 운동 에너지다 이 얘기예요. 개별 입자의 운동 에너지는 구하기 어렵습니다. 구하기가. 왜냐면 어떤 놈은요 에너지가 더 많아가지고 같은 운동인데도 더 빨리 막 속력을 내고 어떤 놈은 느리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단지 평균 운동 에너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기체의 종류는 지금 얘기했어요. 상관이 있다 없다? 기체의 종류는 상관이 없다. 자, 질량이 크면 이제 속력이 어떻게 될까요? 속력이 감소하겠죠. 운동 에너지는 동일하다 그랬으니까 온도 같으면. 즉 질량이 큰 애들은 속력이 감소하는 거고요. 질량이 작으면 속력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절대 온도를 사용하는 것일까? 자, 그럼 온도에 대해서 섭씨와 절대 온도를 좀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비교에 의해서 차이점이 바로 절대 온도를 사용하는 이유가 될 테니까요. 맞죠? 자, 섭씨라는 거 물질의 상태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0도씨라는 거 뭐예요? 물이 어느 온도죠? 물이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는 온도. 그 다음에 물이 고체에서 액체로 바뀌는 온도가 0도씨예요. 즉 상태가 기준입니다. 근데 절대 온도라는 건 물질의 상태가 기준이 아니고요. 물질의 움직임이 기준이에요. 움직임. 물질이 어느 정도 움직이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0켈빈이다.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요. 10켈빈이다. 그러면 움직임이 조금 있다는 얘기고 100켈빈, 1000켈빈, 10,000켈빈 올라가요. 움직임이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1000켈빈에 비해서 10,000켈빈은 움직임이 몇 배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10배 많아지는 거겠네요. 그렇죠. 즉 절대 온도는요. 움직이는 정도를 기준으로 바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0도씨라는 건 기체의 움직임이 0도씨는 기체의 움직임이 여러분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요. 있습니다. 하지만 0켈빈은 기체의 움직임이 없는 겁니다. 이게 차이죠. 이게 우리가 이상기체 방정식을 하고 기체에 대해서 배우는데 절대 온도를 사용한다 그랬어요. 왜? 우리는요. 얘네 상태는 기체로 고정시켜 놓을 거거든요. 기체로 고정시켜 놓고 그리고 나서
얘 움직임이 어느 정도냐 그걸 가지고 판별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온도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0켈빈은 몇 도씨냐? 야, 이거는 선생님이 좀 물어볼 거 아닌 것 같은데. 그치? 자, 이건 여러분들 알고 있죠? 예, 273켈빈. 자, 질문이 뭐였죠, 아까? 아, 0켈빈은 몇 도씨냐? 마이너스 273도씨죠. 예. 아, 그러니까 물어볼 거 아니라 그랬잖아. 내가 모르니까. 응? 왜 대답하게 만드니? 자, 실제 온도를 내리면요. 액체에서 고체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얘네 분자 운동을 어떻게 측정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죠? 왜냐면은 지금 봤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가는 거는 얘네 상태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실제는 쭉 가다가 갑자기 움직임이 뚝 떨어지죠. 액체로 바뀌면서. 그리고 또 쭉 떨어지다가 푹 떨어지고 고체가 되면서. 근데 우리는 일단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상의 기울기 선을 만든 겁니다. 연장선을. 그렇게 해서 쭉 재봤더니 마이너스 273도씨에 바로 만난다는 거예요. X축과.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273도씨를 0켈빈을 놓고 마이너스 273도씨는 0켈빈이니까 움직임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실제로 우리는요. 마이너스 273도씨를 측정하지 못해요. 마이너스 273도씨를 측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렇게 정한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켈빈은요. 도씨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씨에다가 273을 더하면 그게 바로 켈빈 온도가 되는 거죠. 그럼 위 그래프를 볼 때 T도씨일 때 부피는 하고 물어봤어요. 위 그래프를 봤을 때 T도씨일 때 부피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야, 이거 좀 골치 아파졌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볼까? 이거 좀 지우고요. T도씨일 때 부피니까 우리가 VT라고 표현할까요? VT? 자, 그러면 T도씨일 때 부피를 보자 그랬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VT라고 표현합시다. VT. 이 그래프 그대로 우리가 써보자고요. 지금 보니까 X축이 0일 때 V0를 지나네. 그러면 오케이. 자, 여기에 플러스 V0라고 적으면 되겠다. 그쵸? 근데 기울기 뭡니까? 0에서 273까지 증가했을 때 V0에서 2V0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X의 증가량 273 그리고 Y의 증가량 V0 그리고 T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적어놓으면요.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식이 합쳐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VT는 V0 1 플러스 273분의 T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VT는 V0 1 플러스 273분의 T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T도씨일 때 부피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렇게. 자, 1도씨가 올라가요. 1도씨가 올라가면 그때는 0도씨 부피에 273분의 1만큼 부피가 증가하겠죠? 그렇죠? 1도씨 올라가면 273도씨가 됐습니다. 273도씨. 그러면 0도씨 부피의 몇 배가 되는 거야? 예, 2배가 되는 거예요. 2배가.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273도씨가 될 때마다 그럼 2배씩 되는 거예요? 예, 맞아요. 맞는데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 다릅니다.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지금 봤을 때요. 0도씨를 기준으로 했죠. 0도씨는 몇 켈빈이에요? 273켈빈이죠? 그러니까 이제 273도씨 되면 273켈빈만큼 더 올라간 거지? 그렇게 2배가 되는 거야. 즉, 기준이 맨 처음에 300켈빈이었어. 그러면 이때 부피의 2배가 되려면 몇 켈빈이 돼야 돼? 600켈빈이 돼야 되는 거야. 같은 양만큼 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었죠? 뭐라 그랬어요? 운동 에너지가 온도에 비례해요. 온도가 2배 되면 운동 에너지가 2배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지금 얘기했다시피 273이 올라갈 때마다 2배가 되는 게 아니고요. 기준점이 어디냐에 따라 다릅니다. 기준점이 만약에 500켈빈이었다. 그러면 1000켈빈이 돼야 2배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부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5번째 압력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압력의 의미. 자, 대기압이라는 거. 우리 대기압 몇 ATM을 얘기하죠? 1ATM을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수은기둥으로 했을 때는 76cm의 수은기둥이 1기압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밀리미터로 바꾸면 760mm Hg가 되겠죠? 760mm Hg. 그리고 이게 10.33m의 물기둥에 해당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우리는 머리에 쥐고 있는 거지, 사실은. 그렇지? 만약에 이 대기압이 없었다면
내 키가 더 컸을지도 몰라. 그치?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그림은 넘어갈게요. 우리 많이 봤으니까. 자, 압력이라는 거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래요. 그렇다는 건 압력은 A분의 F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거를 단위대로 하면은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제곱미터분의 뉴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기체의 압력은 뭘까요? 자, 기체 압력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요거로 구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무리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기체의 압력을 다른 방식으로 보는 거예요. 얘가 세게 부딪힐수록 압력이 셀 거야. 그리고 얘가 한 번 부딪히고 마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부딪힐수록 압력이 셀 거야. 즉, 기체 분자들이 얼마나 많이 그리고 강하게 때리느냐, 이게 바로 기체의 압력을 결정하는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바로 충돌 횟수가 되겠죠. 충돌 횟수 기억하시죠? 루트 MT분의 P였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강하게 충격량이네요. 충격량. 그렇죠? 충격량 FT. 자, 그러면 P라는 건 결론적으로 비례합니다. 무엇에 비례합니까? 충돌 횟수 N과 그리고 FT, 충격량에 비례합니다. 충격량 I, 임팩트. 그렇죠? I에 비례합니다. 근데요, 아까 들어봤는데 뭔가 아까 여기서 뉴턴으로 하는 게 힘인데 이 힘이라는 게 좀 계산하기 어렵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어려워요. 근데 I는 FT인데 또 F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바꿀 거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려워서 어떻게 바꿀 거냐면 충격량과 같은 값을 갖는 게 있었죠? 바로 운동량입니다. 운동량. 그렇죠? 운동량 P 해가지고 운동량의 공식이 뭐였어요? MV였어요. 오케이. 그러면 충격량은 MV와 비례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그렇죠? 충격량은 MV와 비례한다. 충격량은. 그러면 2분의 1 MV 제곱은 2분의 1 MV 제곱은 뭐라 그랬어요? 운동 에너지와 같다 그랬죠. 운동 에너지. 자, 이제 공식을 변형할 겁니다. 2분의 1 MV 제곱은 운동 에너지가 같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KT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요 우리요. 자, 요거 깔까요? 이 값이다. 그러면 MV 제곱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MV 제곱은 3KT가 될 거예요. 3KT. 그쵸? 3KT가 되고요. 이때요. M을 하나 더 곱해볼까요? 하나 더 곱하면 어떻게 돼요? MV의 제곱이 되죠. 그쵸? 여기다 M 하나 더 곱하니까 MV의 제곱되고 이거는 3KT가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MV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MV는 루트 3KT가 될 겁니다. MV는 루트 3KT. 자, 그러면요. 이때 바꿨을 때, 선생님이 지금 뭐 실수했네요. 그쵸? 안 그래도 내 식이 왜 이러지? 그랬어요. 야, 이 얼마나 리얼하냐? 나는 내 실수를 편집하지 않아. 나는 원래 계산 못하는 거 애들 다 아니까.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M을 하나 더 곱했으니까 3KMT가 될 거예요. 그럼 이때 루트 3KMT가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운동량은 MV는 비례합니다. 무엇에? 루트 MT에 비례해요. 자, 얘는 어차피 질량이니까 분자량 M으로 바꾼 거죠. 그리고 이때 3K라는 건 상수니까 우리가 없앤 거예요. 그랬을 때 결론적으로 MV라는 건 루트 MT에 비례한다. 운동량은 루트 MT에 비례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즉 결론적으로요. 압력이라는 건 충돌수 곱하기 운동량과 같다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충격량인데 충격량을 우리가 계산할 수 없으니까 운동량과 같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기체의 압력 측정입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그림 보실까요?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둘의 높이가 똑같네요. 대기압이 누르는 만큼 얘가 올라가 있어요. 즉, 기체의 압력과 대기의 압력은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동일하다는. 자, 지금 봤더니요. 대기압보다 이놈이요. 더 누르고 있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놈이 더 세다는 거죠. 그렇죠?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체의 압력이 대기의 압력보다 세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그림은요. 대기압이 누르고 있네요. 대기압이 누르고 있으니까 기체 압력보다 대기압이 크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에서 여러분이 주의하실 건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자, 여기에서요. 이쪽의 압력은요. 그러면요. 또 어떻게 되는 걸까요? 대기압이 여기 1기압이에요. 1기압. 그쵸? 그러면 이때 여기가 1기압일까요? 아니에요. 여기 점점점점 돼 있죠? 이때 여기가 1기압인 겁니다. 즉, 이때 기압은요. 기체의 압력과 순주의 높이가 합쳐져서 1기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체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기체의 압력은요. 이 부분의 압력과 동일한 겁니다. 대기압과 수은주만큼의 압력을 더한 값.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체 부분 풀 때, 압력 부분 풀 때 이러거든요. 그 높이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동일한 높이가 동일한 압력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보일과 샤를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기체에 대해서 이어갈 거예요. 알겠죠? 오늘 배운 거 선생님이 봤을 땐 특별히 막 어렵다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공식들 있죠? 그리고 그 공식들 중에 일부는 지금 현재 해석을 하면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어요. 그 부분들은 여러분요. 다시 한번 좀 꼼꼼히 보세요. 아시겠죠? 프린트물 여러분들 프린트 하셨죠? 그러니까 다시 적으신 거 꼼꼼히 보시고 체크하시면서 머릿속에 확실하게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거 물어봤을 때 공식이 빠박빠박 하고 튀어나와야 돼요. 알겠죠? 예, 다 여러분을 위한 거니까.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 보일과 샤를의 법칙부터 우리 기체 파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뉴 윈!